저는 조선업계 영업부서에서 약 2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직장에 처음 근무할 때는 재밌었지만 점차 단조로운 업무와 과중한 책임에 지쳐갔습니다. 아울러 가면 갈수록 내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이유조차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돈만을 위해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내의 전산팀과 협업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전산팀의 개발자와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반복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신기술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부서원의 성장을 도모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만의 기술이 있어 이직이 유리하다는 점이 부러웠습니다. 이를 계기로 컴퓨터 과학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면 하면 할수록 컴공이 제 적성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근무한 지도 어엿 2년이 경과한 시점, 제게는 두 갈림길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직장에 잔류하여 안정적인 삶을 꾸릴지, 불확실하지만 대학 진학의 길로 뛰어들어 꿈을 좇을지. 저는 후자를 택하였고 오늘 이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도스쿨에서 제시하는 커리큘럼을 따랐습니다. 추가로 보강해야 하는 부분은 전공 서적 등 여러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기타 자료 관련해서는 시도스쿨 카페의 편입학 합격수기에서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시도스쿨 커리큘럼 중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던 두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두 과목은 부산대 정보컴퓨터학부의 출제 과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자료구조. 경북대 편입시험에서 제가 최대 득점한 과목입니다. 자료구조는 처음 보면 상당히 난해하게 느껴지는 과목입니다. 재미를 느낄 만한 요소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 실제로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료구조는 편입시험을 떠나서도 정말로 중요한 코어 과목입니다. 그러므로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시도스쿨 강의 수강 전에 시중에 있는 교재로 한번 해독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시중의 자료구조 교재는 편입시험 범위만큼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실제로 책을 보고 나서 편입 실전 문제를 풀려고 하니 대다수가 제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정재우 선생님의 강의는 이렇게나 넓은 범위를 커버합니다. 그리고 시도 강의는 노베이스 비전공자도 들을 수 있게 만든 강의라서 쉽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저만의 자료구조 공부법에 대해서 약간 풀자면 일단 각 자료구조의 ADT, 다른 말로 추상적인 개념만 듣고 코드화해보려 시도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엉망진창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나름대로 코드화해보고 정석적인 코드를 보는 것과 그냥 수동적인 자세로 코드를 보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아, 이렇게도 구현할 수 있구나. 내가 구현을 이 부분에서 잘못했구나 하고 파악하는 것이 실력 향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실제로 자료구조 공부를 하면서 프로그래밍 실력이 일취월장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C 프로그램 공부에 있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는 자료구조에서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구조 1순환은 여러 번 회독 돌리실 것을 권장합니다. 기본적인 개념만 잘 잡혀 있다면 2순환 문제는 쉽게 빠르게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모든 커리큘럼을 다 보셨다면 저는 7급 전산직 자료구조론 기출도 다 푸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 많이 출제되고 신기한 문제도 많아서 개념 정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논리회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목은 상당히 많은 수강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과목입니다. 저 같은 경우 논리회로는 방송대에서 한번 수강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송대 특성상 15시간 정도의 분량에 한 과목의 내용을 모두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개념만 파악한 채 신동엽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앞서 자료구조가 난해한 과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논리회로가 난해하기는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적대에서 전작과 출신이 아닌 이상 이때까지 공부해온 과목과는 아예 결이 다르다고 느끼실 겁니다. 거기다가 자료구조보다 시중의 서적이나 자료가 더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도 강의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논리회로는 자칫하면 겉핥기식으로 혹은 너무 깊게 공부하게 돼버리기 쉬운 과목입니다. 신동엽 선생님이 편입시험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짚으셔서 약 20페이지 정도에 육박하는 아주 얇은 개념서를 만드셨습니다. 논리회로 전공서적이 500~600쪽에 버금가는 것을 고려하신다면 이렇게 터무니없이 작은 양으로도 논리회로를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해보시면
아, 가능하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개념서를 남김없이 이해하고 외운다는 조건 하에서요. 논리회로는 일의 도구로는 완전히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과목입니다. 신동엽 선생님도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보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일단 외워두고 추후에 가서 큰 그림을 보면 아, 이 회로가 여기서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도 갈 때 보면 논리회로가 그저 난해한 과목이 아니라 매우 촘촘한 로직으로 구성된 과목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많은 학생들이 순차 논리회로 설계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여기서 각 플립플롭별 변환을 잘 연습해보세요. 플립플롭 컨버전이라고 검색하면 여러 자료가 나오니 이 자료를 외워질 만큼 계속 그려보고 연습해보세요.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설계가 그다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레지스턴이 카운터니 결국 이 논리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퇴사 후 전업으로 편입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루 약 8시간 공부, 밥 먹는 시간 포함 스터디 카페에서 약 10시간 혹은 12시간가량 지내며 주 6일 공부하였습니다. 격일로 헬스를 꾸준히 하며 체력을 많이 길렀습니다. 저처럼 공부하는 시간이 길면 갖고 있는 지능이나 머리보다는 체력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 공부 성취도가 판가름 납니다. 또 소위 말하는 브레인 포그나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한 식사를 하였습니다. 너무 많이 먹거나 적게 먹으면 집중력에 영향이 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루 7, 8시간 정도의 숙면을 취했습니다. 사실 저는 공부에 있어서 절대적인 시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제한된 시간 안에 얼마나 고도로 집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때 형성된 습관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간혹 공부가 정말 안 되는 날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에 1시간 정도 어떻게든 노력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푹 쉬었습니다. 단기간의 준비가 아니라 장기간의 긴 사투였기에 적절히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엄청나게 부지런한 사람 같지만 사실 저는 태생적 게으른 뱅이입니다. 위와 같은 루틴을 지키고자 일부러 비싼 돈 줘가며 아침에 영어 회화 학원을 등록하여 다녔습니다. 아침부터 나태해지면 온 하루 빈둥거리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숙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룻밤 개념 복습 더 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약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할 수 있게 계획을 잡으세요. 만약 무슨 일이 생겨서 늦어지게 되면 정말 모든 게 헛수고가 됩니다. 그리고 일찍 도착하면 시험장 내부 분위기에 신체가 적응할 수도 있고 마인드 컨트롤을 할 시간도 넉넉하게 가지게 됩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면 몹시 떨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본인뿐만 아니라 시험장에 있는 모두가 절박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경쟁자들이기도 하지만 같은 시험에 응시하며 시련을 공유할 수 있는 동료들이기도 합니다. 나만 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면 부담감을 완화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붙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담이 오히려 치명적인 실수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응시하는 그 순간만큼은 문제만 보세요. 저는 수천만 원의 기회비용을 포기해가며 퇴사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제 절박함은 수천만 원어치였습니다. 시저스쿨 강의 가격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대의 1년은 그리고 대학의 타이틀은 그 가격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값어치를 지닙니다. 저는 정말로 절박했기에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만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렇기에 남들보다 훨씬 뒤처진 곳에서 시작했지만 예체능 출신인데다가 고졸이었지만 단순한 목표 달성을 넘어서 부산대 경북대 이관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본인인 저도 핫발이 나올 때까지 제가 둘 다 붙을 거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핫발이 설날 직전이라 설날 당시에 저희 집안은 경사가 났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많이 뭉클해집니다. 저희 모든 노력은 보상받았습니다. 그것도 수십, 수백 배로요.